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 관인면 연정천에서 열리는 언뜻 보면 그냥 작은 마을 행사 같은데요. 뎁쌀이 심기 행사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민 40분 정도가 2,000포기를 심으신다는데 이게 사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선 생태 회복 노력하고 또 첨단 드론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뭐랄까 좀 큰 그림들이 아주 흥미롭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관련 기사들하고 또 여러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미래 기후 정책의 어떤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일에 그 관인면하고 근처 지역 주민 대표분들이 직접 포천시장을 찾아가셨대요. 우리 연정천에 뎁쌀이 심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게 그냥 뭐 해달라는 민원이 아니었던 거죠. 오염된 우리 하천, 우리 손으로 살리자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포천시 탄소중립실천시민협의회 박광복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후위기 이게 좀 멀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 하천부터 좀 살려보자 이런 구체적인 실천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주민들 스스로요? 그렇죠. 백영현 시장도 주민 참여를 굉장히 반기면서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하고도 딱 맞는다고 봤고요.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이라면 그 하천을 좀 생태적으로 살려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는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하천을 이제 신임 품으로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 활동이 그냥 뭐랄까 나무 심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자연 기반 해법, 영어로는 MBS라고 하죠. 이걸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연 기반의 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딱딱한 콘크리트 제방 쌓는 대신에요. 뎁셀 같은 식물의 힘을 빌려서 하천 생태계를 좀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IPCC 아시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 거기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접근법입니다. 아, IPCC에서도요? 네,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예전에 그 연정천에 반딧불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을 되살리려는 주민들 바람하고도 이게 딱 맞는 거고요. 와, 반딧불이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네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첨단 기술까지 들어온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포천시가 지금 드론 산업을 키우고 있다면서요? 그게 이 생태보건 프로젝트랑 연결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최광석 센터장님 설명에 따르면요. 드론에 센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정천 수질, 예를 들면 물이 얼마나 탁한지, 뭐 COD 같은 유기오염 물질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생태계 정보, 외래종이 얼마나 퍼졌는지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냥 눈으로 보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심철규 드론 전문가님 설명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결국 기후변화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하천이 얼마나 잘 버티고 회복하는지 그걸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탄력성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겁니다. 아, 하천의 회복력을 키운다? 네. 그리고 또 식물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측정해서요. 지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가 딱 합쳐지는 그림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후 탄력적 발전, CRDPS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CRDPS? 기후 탄력적 발전 모델이요? 네, 기후변화에 적응도 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회복력까지 키우는 상당히 통합적인 접근 방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활동, 자연 활용, 기술 접목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듣고 보니 포천시가 드론 관련 조례에 탄소 중립 참여 의무 조항까지 넣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첨단 산업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연계해서 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네. 이번 뎁쌀이 심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들은 뭐 자원순환 교육이라든지 다른 탄소 중립 활동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한 주민분은 우리 마을의 이 작은 실천이 전국에 좀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뎁사리가 잘 자라면 일단 보기에도 좋고 또 그걸로 친환경 빗자루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잘 정착되면 아까 최광석 센터장님 말씀처럼 생태 관광 같은 지역 경제 모델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와,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결국 포천 영성천에 심기는 그 2,000포기의 뎁사리는요, 그냥 식물이 아닌 거죠. 뭐랄까, 주민들의 희망, 그리고 반딧불이가 날던 과거의 기억, 또 드론이 앞으로 모을 미래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응축된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적인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정말 탄소 중립, 생태 회복,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 어려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하고 또 지자체의 기술 지원이 만나니까 기후위기 대응이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어떨까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떤 기술과 연결해서 우리 시대의 이런 과제들에 좀 창의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